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부산에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최대 수혜 지역인 공수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주변 풍경부터 한번 보시죠. 이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 저기 미니 해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둘러서 공수마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뒤쪽에 KCC 스위첸 해서 생활용 숙박시설도 위치해 있죠. 이런 거 뷰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면에 또 뭔가 공사 중인 게 보입니다. 자, 공수마을은 예전에 관광지가 조성되기 전에 여기에 왔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자, 보세요. 경치는 좋지만은 아직 완전 시골이거든요. 낚싯배가 다니고 촌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아직까지 상권이 우죽순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쪽에 관광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연결이 되었다. 당연히 공수마을 쪽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공수마을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 땅값은 과거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그거를 같이 임장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뷰가 너무 좋습니다. 와, 저 집 뭐지? 와, 이런 집 뷰가 끝장나겠는데. 아직 이렇게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수 마을 내부로 해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뜬금없이 바로 옆에 110만 평 규모의 관광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부산의 관광지가 조성이 되었죠. 원래 관광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평당 2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평당 4천에 거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땅값이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공수마을의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환경이 크게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서 110만 평 규모의 관광지가 조성되면서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자, 이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20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관광지가 발표되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관광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땅들이 폭등했어요. 뭐 바다가 보인다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식당을 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또 더 올라갈 거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지금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구축 펜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해놨죠. 이 보세요. 콘크리트로 다 묻어 놓은 거. 자, 이게 왜 그러냐? 잔디로 해놓으면 매일 깎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맞죠? 자, 저렇게 대충 지어서 바로 앞에 뷰. 어떤 뷰냐? 뷰가 이렇습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다 일선 세컨하우스. 농막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농막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집이 공중에 살짝 띄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예, 농막은 살짝 공중에 띄워야 됩니다. 저걸 보면은 아, 농막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의미 없죠? 와, 너무 이쁘네요. 자, 아직까지 이런 흐름한 펜션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리모델링 하든지 신축하면은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그냥 평범한 어촌 마을이죠. 아직까지는. 네, 제발 주차 금지. 와. 자, 여기도 펜션인 것 같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네. 지금 조용한 이유가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오전 8시 20분. 자, 8시 20분에 지금 공수마을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한 땅 있죠. 이런 게 평당 4천만 원입니다. 네,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럼 그렇게 비싸게 거래된 근거작 데이터가 뭐냐? 요거예요. 정면에 보이시는 게 원래 촌집이었습니다. 자, 이게 촌집이었을 때 건물의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이 땅의 가치로서 가격이 평당 4천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체 금액이 4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었을까? 자, 정면 보세요. 뷰 때문이에요. 뷰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자, 주변의 관광지와 그 다음에 뷰 값이 평당 4천이라 보시면 돼요. 촌집을 활용해서 이렇게 멸실을 하고 멋진 커피숍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이쁘다, 맞죠? 주차가 좀 애매하네. 자, 이분도 40억을 주고 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거겠죠. 평당 4천도 나름 저렴한 거라 봅니다, 저는. 왜냐면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땅이 아예 없어요. 평당 5천이라고 해서 안 팔리겠습니까? 저는 뷰가 굉장히 이쁘면 팔린다고 봅니다. 특히 이 건물은 너무 이쁜 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자연환경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공국샌드. 야, 이것도 카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페의 뷰가 제일 이쁘지 않을까. 공수마을에서. 자, 왠지 아십니까? 이게 지대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바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이는 그런 뷰거든요. 자, 그런데 풀 파노라마 뷰라고 해서 좌우 옆 전부 다 뷰가 나오는 그런 카페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이 땅 진짜 좋다.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자, 보세요. 자, 이런 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대가 살짝 높거든요. 더 이쁘지 않습니까? 이야, 씨. 저는 예전부터 이 땅을 봤었거든요. 탐내했었습니다. 뒤에 주차장도 잘 해놨고, 여기는 그래도 부산의 외곽지라서 나름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내려왔는데 100억 전후로 해서 바닷가 쪽에 땅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카페 사업하려고 준비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구 조건이 첫 번째가 주차 10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었습니다. 평수가 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 배우기 위해서 물어봤죠. 100대 정도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제 테이블로 객단가를 이렇게 체크하는데 이런 외곽지 카페는 무조건 주차 대수로 객단가를 체크한다. 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이 많고 적고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주차장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보세요. 우리 부산의 외곽지까지 버스를 타고 커피 한잔 마시러 오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 봅니다. 차를 타고 맛있는 걸 먹고 드라이브 오고, 자, 그러기에 좋은 곳이지 버스를 타고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기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북항 때문에 사람들이 영도 쪽에 땅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작은 땅보다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좀 사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영도도 마찬가지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완전 산만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커피나 맛있는 거 먹으러 영도 그 산까지, 산 꼭대기까지 저는 버스 타고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 활용이 가능한 어느 정도 땅의 평수가 넓은 걸로 사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도 와, 이것도 생겼네. 이것도 너무 뷰가 이쁘죠. 제 아시는 분이 예전에 이거 사려고 했었는데 횟집이었습니다. 이게 동남 횟집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못 샀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본인이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횟집에서 카페로 바꿨네요. 베이커리 카페로 바꾼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녀분이 하지 않았을까. 뷰가 이쁘죠. 잔잔하게. 저런 돌 같은 것도 보이고, 정면에도 커피숍이 있네요. 이야, 바다. 이야, 배다. 씨.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자, 아무튼 이런 베이커리 카페도 있습니다. 주차도 잘 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공국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밀립니다. 그래도 옆에 장사가 잘 되면 따라 옆에도 같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옆에 항상 이데아가 있는 겁니다. 고가형, 그 다음에 저가형, 이런 식으로 카페끼리 어울려 있으면 좋죠. 공국샌드를 갔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겠죠. 와, 펜션 이런 데 가겠나 요새. 그쵸. 자, 빈 땅도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아직까지 비어져 있는 이유를 알겠네. 앞에 뷰가 좀 지저분하죠. 어촌뷰, 선박뷰. 네. 항구마을의 단점이기도 한데, 자, 이런 느낌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사포 가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장사 잘 되고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투자하기에 앞서서 선행된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이와 비슷한 선행된 사례가 어디가 있을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해운대 청사포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야, 이거 뭐고? 슈퍼가. 나는 평생 슈퍼를 운영했을 뿐인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와, 이것도 촌집이었는데 팔렸네요. 이게 평당 3,500 그 정도의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촌집이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겠죠. 지금은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쭉 활용하다가 나중에는 높은 건물을 지어서 이런 바다 뷰를 활용한 상점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시에서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이런 입구 매대는 곳 있죠. 이런 곳을 매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부산 칠암에도 안하고가 유명하니까 원래 이렇게 배를 정박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그런 어촌 마을을 보면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 가덕도의 천성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데 주차장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더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오겠죠. 왜냐하면 주차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획도로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이렇게 2차선 도로로 났네요. 이걸 이제 계획도로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계획했던 도로를 지금 현재는 실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니까 이런 땅들이 코너 자리가 되었죠. 그래서 코너 자리가 되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주택 건물을 지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주차를 그래도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면 저는 금방 살아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런 미니 카페도 있고요. 예전에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했던 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생기면은, 이케아가 생기면은, 롯데월드 테마파크가 생기면 그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완전 산 쪽에 고립되어 있는 곳에 테마파크가 생기고 아울렛이 생기고 이케아가 생겼다. 그러면은 나오기 귀찮으니까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봐요. 거기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런데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쪽에 테마파크와 아울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에서 소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밖에서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 제가 체험해봤거든요. 실제 이와 비슷한 곳을 가봤는데 오히려 풍경 좋은 이런 바닷가 쪽에서 뭔가 먹고 쓰고 자고 싶어 하지, 그 안에서 소비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간단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료 이 정도는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바로 옆이잖아요. 더 좋은 곳에서 소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수마을 일선에도 저는 청사포처럼 만약 조개구이집이 생긴다, 포장마차 촌이 생긴다면 저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거라 봐요. 왜냐? 바로 옆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먹으러 올 거기 때문에. 실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장사가 굉장히 잘 되죠. 그러니까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도 스타벅스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어촌마을 바로 뒤에는 송정해수욕장에서 오시리아로 가는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길 없음. 이제 끝집이다, 맞죠? 끝에 이런 시랑리의 커피숍이 또 들어와 있네요. 시랑이랑이라는 커피숍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쁘다, 맞죠? 이렇게 주차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뷰도 이쁘게 보입니다. 어촌 뷰. 멋지네요. 아직 좀 지저분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나름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앞에 등대도 보이고. 다시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상권이 아직 약하긴 하네. 조금 아쉽다, 맞죠? 바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아시는 분도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임대를 높게 부르려고 해요. 그리고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자기가 평당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4,000, 5,000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굳이 임차를 세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월 4, 500 나오는 거 받아봤자 괜히 임차인이랑 머리만 아프고 귀찮다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시세 차익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많이 해요. 물론 월세도 나오고 차익형도 되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예전에 이 땅도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었는데 팔렸나 봅니다. 지대가 높아서 이런 데도 건물 지으면은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추가로 신축이 되면서 또 상권이 살아나고 하면은 금방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장사 잘 되거든요.
왜냐면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놀러 왔는데 김밥 한 줄 먹고 집에 가진 않습니다. 최소 회라든지 제일 싼 것도 아구찜 이런 거 있죠. 깔아놓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장사를 하면은 저는 잘 될 거라 봅니다. 이 베이커리 카페도 너무 이쁘잖아요. 빵 냄새 나네. 와. 오디너리 레시피. 자, 와. 지대가 높은 이런 커피숍. 뷰를 더 이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건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들어 올리게 되면 뷰를 훨씬 더 이쁘게 볼 수 있겠죠. 잔잔하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볼까? 이런 갯바위랑 함께 보이는 바다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KCC 스위첸 보이시죠? 자, 이런 시골에 저런 스위첸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나중에 호텔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쿠아월드, 호텔, 뭐 반얀트리, 지금 힐튼 호텔과 그 다음에 아난티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일단 인구를 유발시킬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쓰고 자고 놀고 하면서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수마을은 저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 이런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실제로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자, 이런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의 땅들은 반드시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런 걸 좀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키워드는 이거예요. 내 땅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바로 옆에 110만 평 규모의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연결되게 되었고, 도로가 연결되니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어떤 건물들? 카페라든지 음식점, 관광객들에게 소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음식점들이 들어온다. 자, 이런 키워드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